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금 10분 특강의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장부기장과 추계신고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부기장과 추계신고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목차에서 3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부기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장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간편장부 신고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예전에 가계부 쓰신 것처럼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에 해당하는 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 다에 해당하는 업종은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단순 경비율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지 않고 복식장부로 작성하여 국세청에서 수입과 비용 처리에 대하여 좀 더 유심히 보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간편장부의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자, 거래 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비고 이렇게 7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자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 내용은 수입과 비용의 거래 내역별로 기재하고, 거래처는 거래한 곳을 기재하면 되고, 수입과 비용은 금액과 부가세를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비고는 거래한 지출 증빙을 기재하면 되는데, 예시에서 나온 3개는 세금 계산서를 의미하고 0은 기타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로 든 것은 간단한 작성 방법이고, 구체적으로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을 검색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중간쯤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간편장부 안내를 클릭합니다. 간편장부 안내를 클릭해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세부사항, 작성 예시, 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서 등이 있고요. 간편장부 서식 다운도 받아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기라는 것은 사업자와 관련된 회계적인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식으로 부기한다는 것은 사업자와 관련된 회계상의 거래를 양쪽으로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복식부기란 복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업종별로 가에 속하는 업종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기준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 나에 속하는 업종은 1억 5천만 원 이상, 다에 속하는 업종은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할 때, A씨는 내 돈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 100만 원의 재산 감소와 동시에 자동차라는 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양쪽으로 나누어 기입하는데,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대변 항목으로,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차변 항목으로 하여 재산 감소인 현금 100만 원을 대변으로, 재산 증가인 자동차 100만 원을 차변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에 대하여 차변과 대변을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식부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사업자들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 투입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데에는 회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분들께서 하신다면 회계를 배우셔야 합니다. 아까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는 회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게 됩니다. 이제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장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기장을 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에 대한 혜택인 거죠. 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다가 종합소득 금액분에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을 곱하고 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그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만 원까지 한도를 두어 공제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원래 복식부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기장하더라도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으로 2월결 성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추계신고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연도가 있다면 소득금액이 플러스인 연도에서 공제가 안 되지만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는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사업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A씨가 X1년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했습니다. X1년도에는 마이너스 100 손실을 받고 X2년도에는 마이너스 50으로 전년도보다는 손실을 덜 봤습니다. 드디어 사업한 지 3년째가 되어 400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추계신고라면 X1년도와 X2년도의 손실 합계액인 마이너스 150에 대하여 X3년도 소득인 400에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X3년도의 사업자 A씨는 400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부기장을 했다면 X1년도와 X2년도의 손실 합계액인 마이너스 150에 대하여 X3년도 소득인 400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X3년도의 사업자 A씨는 250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추계신고시보다는 이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부기장을 안 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 금액분에 무기장 소득 금액에다가 2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예외가 있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때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은 무신고 가산세의 내용이고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금액분의 무기장 소득금액에다가 20%를 곱한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분께서는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중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 A씨가 복식부기로 신고 안 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는데 수익금액이 1억 6천만 원, 매입비용, 임차료가 각각 4,2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금액은 9,944만 원이 나옵니다. 비교소득금액은 4,454만 4천 원으로 기준소득금액보다 더 작기 때문에 비교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은 560만 1,600원이 나왔고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계산하며 가산세를 합친 소득세액은 672만 1,92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기장으로 한 경우 비용을 1억으로 가정했다면 소득금액은 6천만 원이 나오고 세율을 고려하면 소득세액은 918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도 추계신고가 유리합니다. 이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장부기장 시 비용이 1억이 아니라 1억 3천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나오고 산출세액은 342만 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추계신고보다 장부기장이 더 유리하게 되는데 장부기장 시 비용 인정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면 장부기장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분께서 장부기장을 하신다고 할 경우 비용 인정에 대한 여지가 많다고 할 경우에는 장부기장이 유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도 추계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신고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사업자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유의하시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부기장과 추계신고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장부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추계신고와 장부기장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